안녕하세요. 댓글사랑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자 댓글사랑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 바로 또 댓글사랑 영상을 올립니다. 이유는 바로 어제자 댓글사랑 영상에 류아동님께서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내용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먼저 어제자 영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나선과 묵조선이 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제가 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 수행의 방법들, 종류들, 그리고 이 구조, 선정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들어가는가? 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까지.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 다른 것도 중요해요. 위에 부분들도 제가 불교 파트에서 다양하게 원래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각각 제가 영상을 찍을 법한데 일단 내버려두고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면 조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제가 영상들 몇몇 군데 여러 군데서 조용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조용함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 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조용함이 목표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댓글 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좀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스님 또한 깊게 잠이 든 상태에서도 화두가 일려하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성철스님이 숙면 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찾고 있느냐? 일려하느냐? 숙면 일려하느냐? 숙면 일려가 되면은 나를 찾아와라. 그 전에 나를 찾아오지도 마라. 깨달음에 대해서 나랑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는 되고 와서 와라.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을 상당히 비판하고 싶어요. 아니 왜 그렇게 비싸게 굴어요? 자, 어쨌거나 이 성철 스님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정도로 숙면 이해는 중요하다. 깨달음이란 단순하게 분별심이 없어지고 조금 정에 빠져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 이분 생각에는 이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선정에도 깊이가 있잖아요. 선정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1선정 정도 초선정만 겪고도 내가 깨달았네 해가지고 난리법석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말씀들을 과거의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사들이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경계가 다시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정에 들어섰다고 깨달은 것은 아니다. 제가 어제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삼매를 겪은 사람도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매에 들었다고 아라한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제 했고 저한테 당신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분별심이 사라지고 선정을 조금 겪어봤다고 뭐 네가 지혜가 조금 생겼다고 뭐 네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 깨달았다는 분들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꾸 조용히 있으면 그게 공부요 수행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수행해본 만큼 여기까지가 공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겪은 것이 그 조용한 거 겪은 것만 갖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자신이 보기에는 당신은 겨우 그것까지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걸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먼저 조용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조용한 것이 공부의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용함이 공부고 수행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판단 중지가 벌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조용함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선정 정상태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있습니다. 거의 3선정, 4선정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조용함만이 남게 돼요. 뒤에 가면 거의. 제가 조용함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한글로 써놓으니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열반 뒤에 뭐가 붙습니까? 적정이 붙죠. 열반 적정은 우리 3법인 또는 4법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다양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열반, 니르바나. 니르바나 열반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한자로 붙여놓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적정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한자로. 그게 뭘까요?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제 말로 바꾸면 조용하고 조용하다. 극도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집니다. 판단 중지가 벌어지고 그것이 은산철벽에 부딪혀서 24시간 숙면이려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조용합니다. 이거는 조용하면 결과이지 그걸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걸로 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조용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니까요. 열반에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어쨌거나 조용함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다.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 조용함에 들었었을 때, 사선정에 들었었을 때 제가 열반 적정이라는 단어를 본 것이 대학교 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열반이 뭔지 적정이 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안 뒀어요. 듣긴 들었는데, 불교학상에 들어가서 듣긴 들었는데 열반 적정이라고 해놨는데 도대체 저게 너무 높아 보이는 경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고, 심지어는 그걸 설명하는 선배들도 자기가 열반 적정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보통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선정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제가 조용함을 이야기를 꺼냈느냐,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판단 중지가 벌어지면 무엇이 오는가? 매우 조용해진다. 고요해진다. 그 상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조용함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조용해진다는 것이 그냥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싶고, 여자친구가 갖고 싶고, 내가 뭔가 명예욕이 있고 싶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별로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삼독에 해당하는 탐진치의 불이, 이 탐진치의 불이 살아있으면은, 애고의 불이 살아있으면은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시끌시끌합니다.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생각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진제스님처럼 자기 석상도 세우고 자기 스님 석상도 세워가지고 세워두고 전법계를 그리고 내가 깨달았네, 79대 법맥을 이었네 라는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겁니다. 조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함은 수행의 결과이자 최종 목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겁니다. 숙면이려. 여러분들이 이제 숙면이려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노력해야 돼 이 생각이 들죠. 혹은 아주 막 용맹정진 이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숙면이려라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한거나 예를 들어서 동한거나 할 것 없이 스님들이 용맹정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줄이죠. 잠 적게 자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움직이죠. 그리고 막 칼같이 착 앉아가지고 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시죠. 잠자는 시간 아껴가고 못 아껴가면서 하시라고 하죠. 이거 잘못된 수행 방법입니다. 잘못된 전통이 있고 잘못된 수행 방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주 스님이 계셨는데도 왜 이걸 이야기 안 했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숙면이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자면, 숙면이려가 되려면 숙면이려는 숙면이려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뭔가 들끓고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은 선정이 들어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절로 숙면이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오해를 하세요. 숙면일여가 되고 선정이 드는 거 아닌 것이 아니라 숙면일여가 되려면 4선정에 들어가야지, 최소한 3선정에 들어가야지 숙면일여가 됩니다. 그리고 3선정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초선정도 안 겪어본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집중을 해야, 첫째는 우리가 제가 앞에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선정 상태인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으로 들어간다. 화두로 들어가든 숨으로 들어가든 설거지로 들어가든 절로 들어가든 연불로 들어가든 기도로 들어가든 뭘로 들어가든 하나로 완전한 몰두가 이루어지면 초선정에 들어갑니다. 왜냐? 판단 중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지고 지금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처음엔 아주 기뻐요. 기쁘다가 이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1선정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몰두를 해야 된다고. 몰두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춥거나 덥거나 잠이 오거나 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능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잠을 3시간만 자고 공부하겠다. 옛날에는 뭐 잠을 줄여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잠이 오고 꾸벅꾸벅 조는데 집중이 됩니까? 손발이 춥고 막 달달달 떨리는데 수행이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단 10분, 단 1분이라도 완전한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 중에 가끔 이 용맹정진 하시겠다고 잠도 줄이고 뭐도 해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막 수행하겠다고, 어이구 저러네 막 이러면서 수행하는 것은 수행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관아선을 하겠다.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의문이 드는데 의문에 콱 빠져있으면 어떤 포즈가 나옵니까? 지금 이 포즈 나옵니까? 의문에 빠져들면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걷거나 똥 싸거나 밥 먹거나 뭘 할 때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확 빠져있는데 자세는 뭔 자세예요. 누워있거나 뭐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관아선은 자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 반대로. 어쨌거나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초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초선정에 그게 숨이 됐든 뭘 됐든 연불이 됐든 무엇이든 됐든 어떤 선정을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초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2선정부터는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매우 기쁘단 말이에요. 1선정, 2선정은 매우 기쁘고 3선정은 조용하게 깔리는, 정말 은은한 깔리는 기쁨이 마음속에 쫙 들어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하는 게 뒤에 가면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냥. 그리고 집중한다는 생각도 없이 좋은 거예요. 선정이 좋아서 그냥 계속 선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한 집중이 필요한 건 어디다? 초선정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난 이후는 집중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져요. 이선정부터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뭐. 너무나 은은하게 좋고 4선정에 들어가면 좋다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오로지 부동심만 남아요. 이걸 그냥 조용하다고 표현할지, 애고에 불이 꺼졌다고 표현할지, 어떤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숙면일여가 벌어집니다. 그냥 내가 깨려는 이 선정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하루 종일 숙면일여가 됩니다. 단 한순간도 거기에서 계속 그 상태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일여를 내가 잠이 와도 이걸 이겨내고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는 용맹정진으로, 추워도 더워도 내가 하겠어 라는 용맹정진으로 선정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걸 헷갈리시니까 수행 방법을 완전히 엉뚱하게 정반대로 수행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상월선언 결사하신 자승스님입니다.
아니 자신이 그 우리 조계종 내부에도 이제 선정 수행을 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일부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과거 스님도 계시고 책에도 있고. 그러면 공부하고 물어봤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승 스님은 하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은 잘못된 소식을 듣잖아요. 뭡니까? 용맹정진을 한다더라. 잠도 줄여가면서 한다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혹독한 환경에서 텐트 쳐놓고 한겨울에 달달달달 춥고 더운데 두꺼운 옷 입고 뭐 천막 치고 자고 뭐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몸도 근질근질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수행에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나 영어 공부하는 거나 집중하는 거나 책 읽는 거나 우리가 화두에 가나선에 집중하는 거나 내가 숨에 집중을 하는 거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집중을 하려면 거글 치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편해야 돼요. 근데 밖에서는 막 응원하고 어디서는 모아서 공연도 하고 뭐 자기네들은 막 남들 안 하는 그래서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마치 이것이 훌륭한 스님의 표본인 것처럼 거행을 하는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숫자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그걸 다큐멘터리를 발표한다는 건 뭐예요? 일반 대중이 수행이란 그런 거구나 라고 오해하기에 딱 좋은 그야말로 반불교적인 행위 해종행위 조계종단의 해종행위를 누가 하느냐? 자승스님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자승스님 및 9명의 천막 결사한 사람을 진제스님이랑 깨닫지 못한 자가 가가지고 해제할 때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9명이 아란이 있느니 이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와 수행이란 뭔지도 모르는 자가 만나서 불교계가 이 모양 이꼬라지예요. 이거 조계종 개혁 영상에서 찍어야 될 부분을 내가 또 여기서 이야기했네. 어쨌거나 조용함이 이리 시끄럽게 말해놓고 조용함이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헷갈리시겠다. 예. 조용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며 그래서 조용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숙면 일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함에 대한 이야기와 숙면 일회에 대한 이야기, 용맹정진에 대한 오해, 우리가 선정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뭐 수학 공부, 수능 공부할 때하고 똑같아요. 아주 편안해야 돼요. 뭐 어디 아파도 안 돼요. 허리 아프고 뭐 아프면 꼼짝하면 아픈데 그 수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수행을 하긴 뭐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억지로 그와 같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완전한 몰두가 이루어지려면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상태도 뭔가 내려놓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선정 파트에서 호흡 수행이나 뭐 다른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을 잠도 일부러 적게 자고 뭐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거 이겨내가면서 하겠다고. 그럼 뭐 이겨내는데 정신이 팔리지 잠이 꺽꺽꺽 오는데 이겨내는데 팔리지 내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게 숨이 됐든 화두가 됐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초선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용맹정진하겠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거에 선정수행이 뭔지도 모르는 구조를 모르고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방법론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고 오해하기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큰 스님이 마냥 언론 보도에서 막 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승 스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행동한다? 이와 같은 거행을 하는 훌륭한 우리는 계사 천막 안에서 우리는 수행했다.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아무런 수행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짓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다. 초선정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는 어쩌다 보니까 뭔가 방향성이 좀 잘못 간 것 같은데 자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죠. 왜 조용함이 왜 중요하냐? 조용함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을 이해를 하시고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수행이 들어간다.
숙면 1년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졸음 이겨내면서 하려는 게 숙면 1년가 아니다. 왜? 여러분이 초선정에서 2선정, 3선정을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24시간 은산철벽에 딱 부딪히 판단 중지가 벌어져 가지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면 자연적으로 24시간 숙면 1여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